안녕하십니까.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만 늦어도 이달 말일까지 조금 참으시면은 더위도 고개를 숙이게 되겠죠. 폭염에 그냥 일상이 너무 힘듭니다. 건강에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이제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당선이 되고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300만원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김만배 씨 화천대유 대주주의 8차례의 방문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이분이 지금 그때 당시에 무죄 추정의 파기환송을, 무죄 추정 취지의 파기환송을 함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고, 또 선거자금도 변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정치 인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권순일 대법관이, 전 대법관이 원래는 뇌물수수 또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될 걸로 생각을 했고, 그런데 뇌물수수는 빠져버리고 또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됐습니다. 2021년도 9월 달에 기소가 돼서 무려 3년여 정도 걸려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기소가 됐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이제 판결이 나오면 구속도 되고 또 법적으로 사법 처리가 상당히 강하게 될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권순일 전 대법관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키를 기준하면 59년 7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은 모른다. 스님도 신을 모른다. 사주 구성은 기해, 돼지띠입니다. 기해. 금년에 66세, 기해 신미 계묘. 신은 모르니까 나도. 자, 우선 미월이 화왕절, 굉장히 뜨거운 계절입니다. 미월에, 음력 6월달에 굉장히 뜨겁다. 음력 6월에 태어난, 양력으로 7월 20일에 일주가 계수입니다. 계수가 해중 임수에 착근을 하였으나, 해중간목, 미중을목, 묘목, 해묘미로 인해서 식상이 태왕하다. 식상이 태왕하다. 자, 식상이 태왕합니다. 미월에 화왕절에 금이, 계수가 해중 임수에 착근을 했지만 약하니까 금생수로 해서 신금으로 금생수를 해줘야 되는데, 미월에 화왕절에 신금이 무력하다. 자, 신금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무력하다. 이런 사주. 계수 일주가 해중 임수에 착근을 했으나 해중간목, 미중을목, 묘목, 해묘묘 하고 해서 목이 식상이 태왕하게 됩니다. 식상이 태왕하면 설기가 태심하죠. 굉장히
힘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해중 임수는 있으나 마나요. 있으나 마나 그렇게 무력하다. 그 다음에 화왕전에 신금도 금생수 해줘봐야 개수가 신금에 의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사주. 그럼 이게 용신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게 용신인가? 자, 목식상이 태워한 거다. 그 다음에 미월에 기토가 투출해 있습니다. 연상해가. 자, 그럼 미월에 기토도 강합니다. 미월 기토가 정화생, 미월 기토가 정을 기니까 정화의 생을 받고, 지금 미월 기토도 강하다. 개수는 해중 임수에 뿌리는 내렸지만은 해매무 식상태왕으로 해매무 삼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태약해졌고, 그 다음에 신금도 화왕절에 무력에서 금생수할 수가 없다. 이런 사주. 그럼 결국은 식상태왕과 관살이 강한 것밖에. 관살이 편관이죠. 편관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편관 같으면 이제 검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판사로 갔대요. 이런 사주. 식상이 태왕하고 그 다음에 관살도 강하고 일주는 무력하고 인수의 생도 받을 수가 없고 인수가 무력하니까 이럴 때 자, 식상과 용신을 어떻게 잡을까? 식상과 관살 둘을 놓고 볼 때 식상이 더 왕하면 강하면 식상과 관살 중에서 식상이 더 강하면 관살이 약해지겠죠. 관살이 더 약하면 관살을 용신으로 하고 토를 용신으로 하고 만약에 관살이 더 강하면 식상을 용신으로 한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식상이 더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용신은 기토다. 토가 용신이다. 화는 희신이고 목은 기신이고 수는 구신이고 그러면 당연히 금은 약신이 되겠죠. 결국은 화토 금운의 발복을 하는 사주다. 화토 금운의 발복을 사주. 공부 잘 됐습니다. 경우, 금, 화, 기사, 무진, 진중 울목은 좀 뭐합니다만 안 좋습니다만 일단 이분이 원래 고향이 충남 논산이에요. 논산. 지금은 현재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자, 충남 논산에서 대전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 가지고 80년도에 사법고시 패스를 합니다. 80년도 경신년에 80년도 그럼 광주 5.18 딱 생각이 나죠. 자, 이때 지금 2024년이니까 44년 전입니다. 66세예요. 66, 43, 22세 때 22세 때 대학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다. 그럼 이때가 지금 연우는 경신이고 대우는 뭡니까? 대우는 사중병화에 연우는 경신년에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서 판사로 이제 법조인으로 첫 출발을 하죠.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두루 요직을 거치면서 2006년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2006년도가 병술년입니다. 병술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을 해요. 2006년도면 지금 병술년인데 18년 전입니다. 48세 때 병화대운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화토 금운에 발복한다는 것은 확실히 드러났다 이제 이런 사주.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고 2012년도에 법원 행정처장이 됐고 그 다음에 2014년 9월 달에 대법관이 됩니다. 예. 박근혜 정부 대법관이 돼요. 예. 그 다음에 대법관이 6년입니다. 2014년 9월부터 2014 9월부터니까 26년이니까 2020년까지 가게 되죠. 그 과정에 2019년부터 또 뭘 겸직을 하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다가 이제 2020년 9월 달에 좀 퇴직을 하고 나서 12월 달에 연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갔다가 그런 과정에 퇴직을 하고 나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자문료 고문으로 가가지고 자문료를 뭐 월 1,500만 원인가 그래갖고 한 1억 5천 정도를 갖다가 자문료로 받았다. 이게 지금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것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게 재판거래.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그때 당시에 도지사를 구명하기 위해서 김만배 씨가 8번이나 찾아가서 구명을 해서 뭐 목적이 있었겠죠. 대장동 개발 때문에 그랬겠죠. 당연히. 이건 뭐 합리적 의심이죠. 합리적 의혹.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갖고 이재명 대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고리죠. 일단의 어떤 연결고리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물론 대선에는 떨어졌지만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또 이번에 연임까지 8월 18일 또 전당대회 뭐 지금 보나마나 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과연 이것이 그때 당시에 권순일 전 대법관께서 파기환송,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 정치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 한순간의 결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오늘날 헌법 질서는 파괴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국민들은 힘들어지고 참 정치가 지금 말이 아니고 자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불구속 기소되는데 이게 이제 언제 판결이 날 거예요? 근데 1심 가서 항소심 가서 상고심까지 가면 세워라 내워라 그러다 보면 또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스님이 보건대는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거 재판거래 김만배의 재판거래 이재명 구명을 위한 재판거래 이거 빠져버렸어. 또 하나 뇌물수수 이것도 빠져버렸어. 뭐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해봐야 하는 것이 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억 클럽에 한 사람 50억 클럽이 좀 6분이죠. 박영수 특검, 곽상도, 최재경, 김수만, 권순일, 또 홍성근 씨라고 머니투데이 그러니까 50억이 이거 낭설이 아니에요. 50억을 빌려가지고 편제를 했어. 이자는 안 주고 그 이자만큼 뇌물이잖아요. 이분도 지금 기소가 되는데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 지금 권순일 대법관은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홍성근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걸 해갖고 이제 기소가 됐어. 과연 재판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특히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것은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라고 해봐야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또 법리 적용해갖고
그러니까 묘한 법리를 적용해서 항소심에서 300만 원 벌금이 나와 있는 걸 갖다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그러한 묘한 법리를 적용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가 현재에 와 있다는 얘기. 한 분의 어떤 그런 판단 미스, 잘못 판단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온 나라를 뒤흔드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8월 7일날에 계묘예요. 계묘. 일진이 계묘입니다. 8월 7일. 또 지금 갑진년이 진중 을목이 갑진년에 진토가 들어온 거 지금 8월 4일날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중 을목 계묘일에 진중 을목 다 모였네요. 목이 병인데 제살태과 관제 뭐 100% 관제입니다. 옛날 같으면 법정 구속도 뭐 가능한 얘기겠지만 요즘 정치가 요즘 법치가 또 사법부가 과연 그것을 그렇게 할까?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저 힘없는 사람들만 잡아가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빠져나오고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뭘까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로 국민들 알기를 참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같이 상존하면서 숨을 쉬고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사회가 너무 불공평해. 정치가 바로 가야 되고 사법부가 살아있어야 법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해도 정말 법에 딱 들어서면 아주 정말 그 따끔한 법은 살아있다. 법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진법무민 같은 그러한 지금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저 힘있고 빽있고 돈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오늘은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정작 중요한 뇌물수수랄지 예를 들어서 재판 거래랄지 이런 것을 왜 뺐냐.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서 본인이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받아서 의법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벌이 내려져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운데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